아직 끝나지 않은 인형의 저주, 에나벨 인형의 저주 리뷰입니다. 인형을 만들어 오던 인형 장인과 그의 아내는 한순간의 비극적 사고로 어린 딸을 잃고 맙니다. 그로부터 12년 후 고아원 소녀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소녀들 앞에 악령으로 나타나는 인형과 한 소녀가 있습니다. 과연 에나벨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리고 이 소녀들은 무사히 악령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호러 영화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. 자,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에나벨 그 두 번째 영화죠. 에나벨 인형의 저주인데요. 일단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제발 침대나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집에 오면 생각난단 말이야. 그리고 극장에 왜 그렇게 담력 테스트 하러 온 애들이 많습니까? 영화를 보면서 거긴 들어가지 마. 거긴 들어가지 마. 제발 거기 들어가지 마, 이 병신아. 그렇게 영화를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주 그냥 사방팔방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영화에 집중해서 볼 수는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영화도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. 엔딩 크레딧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. 왜냐면 워낙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크레딧이 길지 않으니 잠깐만 앉아 계셨다가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보고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영화는 지난번 라이트아웃 리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튜브에서 공포 단편 영화를 만들어 오던 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. 데뷔하기 전부터 이분 데이비 샌드버그 감독의 영화들을 많이 봐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에나벨 인형의 저주를 보시면 중반부까지의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 무서운 부분들은 사실 이 감독이 예전에 자기의 단편 영화에서 썼던 여러 가지 트릭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많이 차용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님이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을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거 아닌가? 라는 걱정까지 하게 됐는데, 그분의 단편 영화들이 궁금을 하시다면 여기 난 맨날 헷갈려. 여기 느낌표를 눌러서 한번 그분의 채널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화들과 에나벨 제작의 뒷이야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이 영화의 무서운 부분, 사실 초반부터 어느 정도 무섭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사실 중반부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관객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고 무서운 장면 나오고 막 시종일관 모든 캐릭터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소품들을 활용을 해서 관객들과 주인공들을 깜짝깜짝 놀래켜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요, 이야기적인 측면은 살짝 부족합니다. 에나벨의 정체를 파헤친다거나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들을 하나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겨가듯이 설명을 해 나간다거나 혹은 주인공들이 안 좋은 악령의 그 소나기에 서서히 젖어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악령의 존재를 파헤친다거나 하면 어떤 깊이감이 있는 스토리는 이 영화에서는 없습니다. 그냥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놀래키고 무섭게 하는 장면들로 가득 찬 영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대체 저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다가 딱 중반부에 그냥 에나벨은 사실 이래서 생겼습니다 라고 쫙 설명을 끝내줘요. 그게 다예요. 그리고 나서부터는 또다시 무서운 장면들이 연달아서 몰아칩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마치 그 테마파크에 가면 있는 귀신의 집처럼 계속해서 관객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오금저리게 만드는 영화입니다. 여기서 저기서 그냥 너도 나도 물론 충분히 예측이 되죠. 이 귀신은 여기서 튀어나오겠구나. 저 귀신은 여기서 튀어나오겠구나.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면서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알아도 무서워요. 무서운 게 나오는 거를 안다고 해서 안 무서운 게 아닙니다.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. 그렇죠? 물론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보고 나오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야, 이게 뭐가 무섭냐? 난 하나도 안 무서워. 이게 뭐가 무서워? 난 하나도 안 무서워.
그냥 무서운 건 무섭다고 해요. 이렇게 많이 놀래키는 장면 중에 딱 하나라도 안 무서운 거는 없지는 않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. 예. 또 하나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은 클라이막스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데요. 이게 여기 있어. 또 하나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은 클라이막스가 약하다는 건데요. 컨저링에서는 엑소시즘을 하는 과정과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관객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다가 탁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.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킬 만큼의 대단한 클라이막스가 있지는 않아요. 그냥 오 깜짝아 오 놀래라 오 하다가 뭐야 끝난 거야? 싶을 때 그냥 끝이 납니다. 그런데 그거는 에나벨 1편도 마찬가지기는 했어요.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뻔하긴 하지만 결국 이 두 영화의 목적은 관객들을 놀래키고 무섭게 하는 영화일 뿐이라는 거죠. 뭐야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? 라고 아쉬움이 드는 순간에 이 영화의 진짜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마지막 장면에서 또 나타나는데요. 에나벨 1편의 첫 장면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집니다. 그래서 1편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혹시 저 마지막 장면은 뭐 2편을 그 다음 편을 예고하는 장면인가? 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1편의 첫 장면이기도 하거든요. 거기다가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편보다 조금 더 과거입니다. 그러니까는 2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1편을 보시는 것도 영화를 충분히 즐기는데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. 또 하나 이 영화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고 있는 에나벨 인형은 실제 에나벨 인형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. 그런데 역시나 이 영화에서 실제 에나벨 인형의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. 그래서 에나벨과 컨저링을 통해서 이 인형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던, 갈증을 느꼈던 관객이라면 그 장면에서 약간의 갈증을 풀어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리즈 영화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영화가 잘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뿌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냥 이 영화 한 편만으로도 괜찮게 볼만한 그런 공포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컨저링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안에서 그 시리즈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어떤 그 다리 역할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냈다고 봐요. 그리고 이 컨저링 유니버스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 영화도 시리즈 영화의 한 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컨저링 2편에 나왔던 그 악령, 발락에 대한 이스터 에그도 영화에 아주 살짝 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. 또 하나, 데이비드 샌드버그 감독의 전작이었던 라이트하우스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이 연기 디렉팅도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. 무엇보다 이 영화의 주역인 제니스 역할의 탈리타 베이츠먼의 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.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이 아역 배우의 그 연기와 매력에 빠지게 돼서 이 친구가 조금 더 뭔가 더 활약하는 장면이 많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의 아쉬움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연기를 굉장히 잘 소화를 해냈고 이 배우 역시 앞으로의 장래를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왜냐면 극장에 담력 테스트하러 온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걔네들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다리를 후덜후덜 떨면서 아주 그냥 다들 쫄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면서 극장을 나가시더라고요. 그 모습을 이렇게 멀찌감치서 지켜보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했어요. 네. 물론 저 역시 다리에 피가 통할 때까지 멍 때리고 극장에 앉아있다가 뭐 엉겁결에 쿠키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어찌됐거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가 1편보다 또 하나의 장점은 1편 영화는 영화 자체는 무섭지만 보고 나와서 뭔가 계속 생각나게 하고 뭔가 계속 내 뒤를 누군가가 쫓아올 것 같은 어떤 공포감, 이런 공포 영화의 잔견감이 굉장히 적었던 데 비해서 이 영화는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. 이 뭐 침대, 이불, 뭐 인형, 옷. 그래서 집에 와서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괜히 무서워 보이고
뭔가 나를 막 괴롭힐 것 같은 어떤 이 잔상과 잔변감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여운이 있는 공포 영화였습니다. 그러니까 제발 영화 속에서 이불 속에 숨어 있거나 침대로 숨은 주인공들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. 이거는 법적으로 막아야 돼요. 이 영화는 영화의 어떤 깊이감이나 철학이나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색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닙니다. 사실 그런 부분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에나벨의 기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영화를 원하셨더라면 아마 실망하실 게 뻔할 것 같아요. 그러나 무더운 여름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극장에서 앞사람한테 팝콘을 쏟기 좋은 그런 오락영화 팝콘 무비였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컨저링 유니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스터에그나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컨저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고 제임스 완 감독의 공포영화나 그가 제작하고 있는 공포영화들을 재밌게 보신 관객들이라면 이 영화 역시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.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저 엉준이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. 그러면 저 엉준은 다음에 더 재밌고 무서운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그런데 이렇게 저택에서만 벌어지는 영화, 저택에서 악령이랑 싸우고 괴롭힘 당하는 영화만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 좀 질리지 않을까요? 그런데 뭐 이런 걱정은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기는 하죠. 기저귀 차고 보세요, 여러분. You are my sunshine, my only sunshine.